아, 나 이거 영상 이어붙이는 거 못하는데? 큰일 났네. 그냥 따로 올려가지고. 그래서 영상 편집 같은 거 하나도 못해. 3차식이고, 자, 보자. 자, 이거를 x에 대한 식으로 본다면 x만 문자가 되는 거고 이제 y는 그냥 일반적인 숫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봐봐. 요거 3x 세제곱은 그대로 쓰고, 자, 요거 보자. 요거. 그러면은 개수가 y 제곱이 되는 거고 x 제곱이 문자로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 y 제곱은 숫자로 보는 거고, 그래서 얘는 개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2차식 이렇게. 알겠지? 자, 그 다음 얘는 그냥 상수항인 거고, 그러면 요거 1차식은 이렇게 생긴 거지. 자, 5y가 개수가 되는 거고 x가 문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없는 두 녀석, 요거랑 요거.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6. 자, 그럼 얘는 요게 전부 다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두 개 전부 다 해가지고. 알겠지? 그래서 구조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잘 봐. 자, x의 3차식 3x 세제곱. 알겠지? 그 다음 x의 2차식 y제곱 x제곱인데, 요 y제곱은 x제곱 항의 개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5xy는 다시 이제 앞에 5y가 개수가 되는 거고, 요거 전체 모여가지고 x의 1차항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x가 없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상수항으로 들어갑니다. 식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야. 알겠지? 응. 재영아 뭔 말인지 알겠어? 응. 모르겠대. 몰라서 때문에 읽어봤을 때. 응. 별거 없지? 그치? 자, 이거를 y에 대한 식으로 보면 이제 y에 대한 몇 차식이 될까요? y에 대한 식으로 보면은, 자, y의 차수가 가장 큰 게 어떤 거야? 2. 요거잖아. 2제곱. 그치? 자, 그러면은 y의 제곱이 지금 두 개가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럼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어떻게 정리하느냐? 자, y 제곱의 개수 역할을 하는 얘가 x 제곱이랑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려면은, 자,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가로쳐서 y 제곱. 즉 여기랑 여기서 y 제곱을 묶어내야 돼. 알겠지? 이렇게 묶어내면은 이제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2가 y 제곱의 개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y 제곱의 개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y의 1차항은 요거죠. 플러스 5xy. 지금 곱하기는 쌤이 일부러 쓰고 있는 중이야. 그 다음에 상수항은 y가 없는 3x 세제곱 플러스 6.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 식이 그냥 우리가 그 중3 때 1학기 때 배웠던 뭐 예를 들어서 2y 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3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구조상 얘랑 구조상 똑같은 거라고. 알겠지? y의 2차항 y의 2차항 y의 1차항 y의 1차항 상수항. 알겠지? 자, 고등학교 때는 단지 어떻게 변했어? 자, 이 숫자만 깔끔하게 있던 개수가 y 말고 다른 문자를 써서 지저분하게 변했을 뿐이야. 알겠지? 구조 자체는 똑같아. 오케이? 구조는 똑같아요. 이수도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4번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x, y라고 돼 있죠. 알겠지? 자, 고등학교에서는 콤마는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and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and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x하고 y가 전부 다 주 미지수로 들어간다는 뜻이야, 이거는. 알겠지? x하고 y가 전부 다 주 미지수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x하고 y 중에서 가장 차수가 큰 거를 논하면 되는데, 자,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얘는 3차야. 자, 여기서는 어때? 2차지. 2차인데 이게 곱으로 들어갔고요. 자, 이거는 y의 2차. 그 다음 여기는 1차 곱하기 1차.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자, 주 미지수들끼리의 곱으로 돼 있을 때는 여기에 2차, 여기에 2차잖아. 이거 두 개를 합칩니다. 알겠죠? 이거 두 개를 합쳐요. 그래서 4차식이라고 나와요. 오케이? 2차와 2차의 곱이기 때문에 4차식 취급을 해요. 알겠지? 그냥 알아두면 돼.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니까.
자, 그럼 얘는 xy에 대한 식으로 물어보면은 5xy는 1차식일까요? 2차식일까요? 1차식. 요거 봐봐. xy에 대한 몇 차냐고 물어보면 얘는 1차고 이걸 곱했기 때문에 1 더하기 1 해가지고 2차식이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 알겠죠? 곱하는데 1 더하기 이렇게 하는 거지. x 1제곱 곱하기 x 1제곱 하면 x 몇 제곱이야? 1 플러스 1제곱에서 x 2제곱이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x 1제곱 곱하기 y 1제곱을 했다고 해서 2제곱으로 늘어나진 않지만 거듭제곱 곱하는 식으로 똑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1차랑 1차를 곱해가지고 새로 항을 만들었다? 그러면 2차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보세요. 자, 뭐 예를 들어서 2x 세제곱이라는 식이 있어. 자, 이거를 2x 제곱 곱하기 x라고 x의 1제곱 이런 식으로 나눠놨다고 쳐보자. 그치? 자, 이거 몇 차로 계산할까? 얘 2차고 얘 1차인데 어떻게 계산해? 이거 계산하면 이거는 계산되는 식이어서 3차인 거를 확실히 알 수 있잖아. 그치? 여기에 x가 y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 2x 제곱 y 이렇게. 자, 그러면 x 제곱 y가 모여가지고 합산 3차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보통 방식의 연산에서 어떤 미지수에 대하여 식을 정리할 때 미지수 2개가 메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알겠지? 헷갈리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식의 정리에서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정리가 있는데요. 자, 내림차순만 하면 되는 거고요. 오름차순은 아예 안 쓰니까 안 해도 돼. 알겠지? 내림차순만 씁니다. 내림차순. 자, 내림차순이 뭐냐? 자, 점점점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이게 내림차순이에요. 자, 우리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식은 전부 다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어. 자, 인수분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이거 인수분해 어떡하니? 11, 14,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뭐, 2차 함수, 요렇게. 그치? 자, 이거 식 쓸 때 어떻게 해?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제곱을 먼저 하고 1제곱을 나중에 하고 x가 없는 거를 맨 뒤에다 썼지. 그치? 이게 내림차순 정리야, 이게. 알겠죠?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걸로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 게 내림차순. 오케이?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형태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형태고 오름차순은 뭐 거의 안 쓰니까 뭐 안 해도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은요. 자, y가 있기 때문에 헷갈려. 알겠지? y가 있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자, x에 대한 식이 됐으니까 이제 주 변수가 x로 바뀐 거예요. x예요. x만 주 미지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y는 숫자 취급하는 거야. 자, 그럼 x 중에서 가장 큰 차수 어떤 거냐? x 중에서 가장 큰 차수 몇 차? 얘들아, 가장 큰 x 차수 몇 차야? 2차. 응, 2차죠. 2차. 여기 제곱 있잖아. 여기 제곱. 그치? 자, 제곱을 다 찾자.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쵸? 자, 그러면은 3x제곱 먼저 하나 쓰고 그 다음 1차 정리할 거야. 자, 1차 돼 있는 거 찾아보자. 요거 하나 있죠. 마이너스 xy. 그쵸? 그 다음 여기 또 있어. 플러스 4x. 두 개 있지, 두 개. 그치? 두 개가 있을 때는 자, x로 묶어내면 돼요. 가로를 뒤에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가로를 뒤에다 써도 상관없어. 자, 여기 마이너스 xy에서 x만 쏙 빠져나갔으니까 뭐 남았냐? 마이너스 y 남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4xy에서 x만 나갔으니까 뭐만 남아? 플러스 4고 가로를 다 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x의 2차 항이고 요쪽이 x의 1차 항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x가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뒤로 다 빼면 돼요. x 없는 게 뭐 있어? 요거랑 요거 세 개지. 그치? 그거를 그냥 달아주면 돼요.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된 거야. 알겠지? 자, x 제곱 하나, 그 다음에 x 1차 두 개니까 x 묶어내서 개수가 마이너스 y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물론 이걸 깔끔하게 쓰려면은 마이너스까지 앞으로 뽑아내서 마이너스에 y 마이너스 4에 x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많은데
그냥 플러스 x라고 한 다음에 마이너스 y로 시작하고 가로가 뒤에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알겠지? 응, 아무 문제 없어. 자, 오름차수는 이거를 반대로 역순으로 하면 돼요. 알겠지? 반대로 역순으로. 그러니까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냐?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먼저 쓰고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y 플러스 4를 쓰고 마지막에 3x 제곱을 쓰는 건데 오름차수는 그 어디에도 쓰임새가 없어요. 아예 안 써. 알겠지? 아예 안 써서 그냥 명칭만 알아두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당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당연히 할 줄 아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당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성질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자, 교환법칙이 뭐냐? 교환법칙이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이랑 같은 거. 그치? 자,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하는 게 있죠. 빼기 3 빼기 이거 앞뒤 바꿔봐. 어떻게 되냐? 2 빼기 3 다르죠? 다르면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곱하기는 성립하죠. 4 곱하기 2랑 2 곱하기 4 똑같죠. 그치?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자, 나누기는 어때? 나누기는 어때? 성립하지 않죠. 다르죠. 그래서 나누기는 안 돼요.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는 보통 플러스랑 곱하기, 성립 안 하는 거는 빼기랑 나누기. 그럼 뭐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셈에 대한 성질이니까 당연히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성립합니다. 알겠지? 결합법칙은 3개 이상 곱할 때 앞에 거를 먼저 하느냐 뒤에 거를 먼저 하느냐 그 차이. 알겠죠? 빼기 같은 거는 결합법칙도 안 돼. 5 빼기 2 빼기 3을 이거 먼저 하면은 0이지만 5 빼기 2 빼기 3에서 이걸 먼저 하면 얼마가 되냐? 이거 마이너스니까 6이 돼요. 이거 하면 0이고 달라요. 빼기 같은 건 결합법칙도 안 돼요. 알겠지? 왜냐 하면은 봐봐, 아까 쌤이 항을 설명해 줬잖아. 그쵸? 이거 가로를 이렇게 묶는다는 것은 항에 변동이 생겨서 그래. 항이 어떻게 변동이 생기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항을 다 복구를 시켜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 자, 5는 뭐가 되느냐? 플러스 5라는 항이에요.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 빼기는 플러스에 마이너스 2라는 항. 요거. 알겠지? 그 다음에 빼기 3은 플러스에 마이너스 3이라는 항. 요 세 개의 항이 무엇인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항으로 구분을 했을 때는 이렇게 구분했을 때는 아무렇게나 막 섞어도 다 통해요. 알겠지? 자, 지금 요거 두 개 먼저 계산했을 때 3이고 요거 두 개 먼저 계산했을 때 3이고 자,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이랑 계산하면 당연히 0 되잖아. 그치?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뒤에 거를 먼저 해도 당연히 계산 결과가 똑같아요. 알겠지? 항이 드러나게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복잡한 계산 배울 때도 했던 건데 5 빼기 2 빼기 3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왼쪽에 있는 부호가 자기 거야. 마이너스 2 자기 거. 마이너스 3의 부호 마이너스야. 부호까지 해가지고 앞에 동그라미를 치면은요, 얘네들은 이제 마음대로 이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어. 뭐부터 해도 전혀 상관없어. 그지? 응.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운 항으로 묶은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항으로 나타내면은 마음대로 순서를 섞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자. 오른차수는 안 하고 내림차수만 할 겁니다. 알겠지?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같이 해볼게. x에 대한 내림차수는 어떻게 되냐? 자, x 차수 제일 큰 거 찾자. 제곱 제일 큰 거 어디서? 거듭제곱 제일 큰 거 맨 뒤에 있죠. 그치? 마이너스 3x 세제곱. 그 다음 제곱 찾읍시다. 2제곱. 요거 하나밖에 없네? 그치? 이거 하나밖에 없죠? 플러스 3x제곱. 그 다음에 1차 찾읍시다. 1차 마이너스 2xy랑 플러스 xyz. 자, 여러분들 이렇게 동그라미 칠 때 이게 뭐냐, 뭐 가로나 동그라미로 구분을 할 때 항상 왼쪽에 있는 부호가 자기 거라고 생각해. 알겠죠? 왼쪽에 있는 부호 묶어야 돼.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왼쪽에 있는 부호가 자기 자신의 부호입니다. 이 녀석의 부호예요. 알겠지? 그럼 자, x의 1차 요거 두 개죠.
그러면 그냥 플러스 x를 먼저 쓰고 가로를 뒤에다 열어도 상관없어.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x만 나갔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2y 그 다음 여기서는 x만 나갔으니까 뒤에 z제곱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x가 안 붙은 거 뒤에다 쫙 다 달아주면 돼요. x가 안 붙은 거 이거 하나죠. 플러스 4y제곱 z 이렇게. 자 그러면 차수가 이렇게 정리가 됐죠. 3차, 2차, 1차, 0차 그죠? 3, 2, 1, 0 그리고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림차순 정리는 모든 식의 기본 정리입니다. 알겠죠? 내림차순 정리는 식 정리의 기본입니다. 식 정리의 기본. 내림차순 정리만 해도 풀리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알겠지? 이거 y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볼까? 자, y로 정리하면 이제 y 차수 제일 큰 게 어디냐? 여기지. 그치? 자, 그래서 개수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그냥 4y제곱 z라고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자, 개수 y제곱이 주 변수고 나머지 숫자 문자들이 개수잖아. 그쵸? 그래서 개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4z를 먼저 써주는 게 좋아요. 알겠지? 이렇게 써주면 y제곱의 개수가 4z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에 y 하나 붙은 게 어딨어? y 하나 붙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쵸? 마이너스 2xy. 그쵸? 얘는 그냥 마이너스 2xy라고 그냥 쓰면 돼. 그 다음에 나머지 y 하나도 없죠. 그냥 무작위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2차 항. 여기가 y의 1차 항. 그 다음 요 세 개가 전부 다 상수항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문자가 여러 개가 섞여 있는 식은요, 주 변수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바리에이션이 나와. 알겠지? 다 상대적인 거야. 오케이? 뭐 하나 딱 이렇게 결정된 건 없어요. 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 2번. 2번은 쌤이 보여주면 그냥 바로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식이 쉽잖아. 봐봐. 야, 문자가 x밖에 없지. 여기도 문자가 x밖에 없죠. 그쵸? 아, 이런 식은 되게 쉬운 거야. 자, a 플러스 2b. a는 뭐냐? 그대로 쓸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자, 그 다음 2b요. 여기다가 어떻게? 2를 이렇게 곱한 거지. 그쵸? 2를 곱하고 플러스니까 그대로 쫙 뒤에 달아주세요. 뭐냐? 분배는 해야지. 그치? 얼마냐?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 이렇게. 그치? 자, 그럼 이걸 계산하면 자, x 세제곱과 4x 세제곱이니까 3x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이랑 x제곱 계산해서 마이너스 8x 제곱. 자, 계산 스케일이 다르지? 중학교 때 거랑 플러스 16x. 뭐 개수도 몇백 몇천씩 나와 막. 분수 같은 거 막 37분의 1 막 이런 것도 나와. 계산이 아주 짜증나는 계산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자, 마지막 문제 보자. 마지막 문제 4번. 이거. 2번, 3번. 이렇게 비어있는 거는 전부 다 숙제로 해야 돼. 알겠지? 비어있는 건 전부 다 숙제. 자, 요거는 지금 식이 계산될 여지가 있잖아요. 계산을 먼저 하고 대입합니다. 대입한다는 건 A 자리에다가 요 식을 대입한다는 거고, 대입한다는 거는 여기 A 자리에다가 이 식을 대입한다는 거고, B 자리에다가 요 식을 대입하라는 뜻이고. 알겠지? 지금 이 상태에서 대입을 하면은 식이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이 녀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얘를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4a-2b-a가 되고, 그러면은 3a-2b다. 자, 그러면 3하고 이제 집어넣는 거죠. a 뭐야? 요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를 쓰면은 이거 한 번 더 계산해야 되잖아. 그치? 한 번 더 계산해야 되니까 이 3을 어디다 쓰냐면은 여기 있지. 요 앞에다가 3을 살짝 써주고 눈으로 이제 분배해가지고 4개 쫙 달아주세요. 알겠지? 자, 그럼 3배씩 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x 세제곱. 그 다음 요거 곱하면 플러스 6x 제곱. 그 다음 3 곱하면 얼마야? 플러스 12x. 그 다음 3 곱하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 뒤에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1을 살짝 쓴 다음에 마이너스 2이니까 마이너스 1을 살짝 쓴 다음에 분배해서 척척척척 달아주면 돼. 알겠지? 자, 얘랑 하면 마이너스 4에서 세제곱이고, 그치?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5x 제곱이니까 플러스 10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12x. 그 다음 마이너스 2랑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간단하게 하기. 자, 마이너스 3x 세제곱이랑 마이너스 4x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7x 세제곱. 자, 실수하기 딱 좋죠 이거.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요. 쌤도 이거 계산하다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주다가 실수 자주 해요. 16x. 그 다음에 자 플러스 10이랑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는 없어지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5랑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3. 이렇게 답을 내면 돼요. 알겠지? 지금 별건 없잖아. 그렇지? 별건 없는데 좀 복잡하지. 그렇지? 별건 없는데 복잡해서 좀 별로지. 자, 연산법칙 말하기 보자. 연산법칙 말하기. 교환법칙이랑 결합법밖에 없어요 지금. 교환, 결합, 분배까지. 근데 아직 분배는 안 나왔죠? 자, 보자. 여기서 여기로 갔을 때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으로 갔을 때 뭐가 바뀌었냐? 순서가 바뀌었는지 가로가 바뀌었는지만 보면 돼. 순서는 안 바뀌었지. 그치? 자, x 2x제곱 마이너스 1, x 2x제곱 마이너스 1. 순서는 안 바뀌었지. 그쵸? 근데 가로를 여기다 쳤다가 여기다 쳤다가 가로만 다른 데다 쳤잖아. 그쵸? 그러면 결합법칙이죠. 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넘어간 건 어때? 가로의 위치는 그대로인데 앞뒤 순서가 바뀌었지. 그렇지? 그럼 항을 서로 교환한 거죠. 교환법칙.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얘랑 비교했을 때 어때? 요거랑 가로만 바뀌었지? 그쵸? 순서는 그대로고 가로만 바뀌었죠. 그러면 결합법칙. 이런 게 오히려 어렵지. 별 생각 없이 했던 거니까 그동안. 그치? 그동안 별 생각 없이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여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자, 필수 문제랑 확인 체크 한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 알겠지? 필수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요. 자, 확인 체크 중에서, 자, 확인 체크는 랜덤이에요. 확인 체크가 전부 다 숙제로 나갈 때도 있고, 한 개 정도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나머지 숙제가 될 수도 있고. 알겠지? 자, 그리고 확인 체크가 좀 어려우면은 그 김생 교재를 먼저 한 다음에 확인 체크를 나중에 할 수도 있어. 알겠지? 김생 교재 하나씩 저기 나눠줄 거거든. 아직 만들지를 않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거고. 자, 그리고 수업은 자 원장님 반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거는